자, 그러면 왜 제가 JDBC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요 개념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야,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우면서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용자예요. 사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컴퓨터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컴퓨터 내부에서 돌아오고 있는 게 있죠. 뭐? 자바로 만든 우리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XAMPP라는 걸 설치를 했죠. 그죠? 그러면 XAMPP를 설치하면서 자, 얘가 뭐다? 얘가 XAMPP예요. 자, 그러면 얘가 설치되면서 뭐가 설치가 돼요? 기본적으로 마리아DB가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DB.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XAMPP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파란색 박스가 뭐다? 얘가 마리아DB라고 보시면 됩니다. DB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리아DB를 뭐 했어요? 얘 설치하면서 얘 설치되면서 마리아DB가 자동적으로 설치가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뭔가 입력을 해서 그 입력 명령어를 이제 자바 코드, 자바 텍스트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명령을 내리면 여기서 프로그램 로직이 막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명령을 입력 받아달라. 그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바가 누구랑 통신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마리아DB라는 녀석과 통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호 교환해가지고 통신이 이루어져야 돼요. 뭐라고요? 통신. 자, 제가 글씨를 못 써도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통신을 해야 되는 건데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데이터라는 건 뭐예요? 데이터라는 거는 일회성으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영속성을 갖춰야 됩니다. 뭘 갖춰야 된다고요? 영속성. 자, 영속성이라는 건 뭘까요? 영속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데이터가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가 별도의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도 데이터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영속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저장할 때 자바에서는 어디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죠?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리스트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얘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프로그램이 생길 때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지만 그죠? 저장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꺼지면 다 데이터가 다 어떻게 된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한다고 하면 통신을 이뤄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하면 뭘 보장할 수 있다? 바로 이 영속성이라는 걸 보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자바에서 자바 로직이랑 자바 코드가 이 마리아DB라는 녀석과 뭘 해야 된다? 통신을 해야 된다고. 통신. 이해되시죠? 통신. 자, 그런데 이 통신의 방법 중에 이제 표준화된 방식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JDBC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JDBC라고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이제 하나의 시스템인 거예요. 시스템. 그러니까 그럼 무슨 시스템이냐?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를 탄대요. 그러면 자, 카카오 택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그죠? 카카오 택시라고 할게요. 택시 어플. 자, 택시 어플. 자, 이 택시 어플이 쉽게 말하면 뭐다? 얘가 바로 JDBC인 거예요. 하나의 시스템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마리아DB랑 통신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린터기를 사용하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뽑아줘. 그죠? 그러면 프린터기한테 요청하면 프린터기가 알아듣고 그 내용물을 뽑아주죠. 근데 여러분들 프린터기가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얘가 잉크를 어떻게 뿌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지 알고 싶나요? 알고 싶지 않죠? 그냥 나는 그냥 스캔 누르면 스캔해주고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출력해주면 출력해주는 거 그것만 알고 싶잖아요. 그죠? 굳이 내가 내부적으로 어떤 원리에서 프린터가 작동하는지 그것까지 알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자, JDBC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친구한테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게 어떻게 패키터가 돼가지고 통신탑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통신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안까지 친구와 통신되는 그 전체적인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는 친구하고 통신하는 게 목적이지 그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런 것까지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를 불렀어요. 그죠? 자, 택시 어플을 딱 부르게 되면 기사님이 뭐예요? 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럼 기사님이 자동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기사님을 찾아갈 필요 없이 택시 어플을 통해서 내가 택시를 예약하면 알아서 기사님이 자동으로 뭐한다? 배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이 JDBC라는 거는 뭘 하게만 하면 되냐면 일단 자바는 내부적으로 뭘 가지고 있냐면 JDBC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자, 자바 로직이 있어요. 자, 자바 로직이 있는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JDBC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JDBC인 거예요. JDBC를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JDBC라는 녀석한테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한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적지를 말하죠. 그죠? 그럼 목적지를 말하는 것처럼 목적지를 말하면 알아서 뭐 기사님 배정되고 기사님은 알아서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JDBC도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카카오 택시도 보면 기사님이 한 분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사님이 여러 명 존재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지구상에 우리나라에 이 카카오 택시를 운영하는 기사님이 한 분도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카카오 택시 어플은 실행할 수 있겠지만 기사님이 배정이 되지 않는다. 그런 알림 메시지가 뜰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DBC라는 거는 자바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JDBC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카카오 택시도 마찬가지로 기사님이 여러 명 존재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JDBC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JDBC 드라이버라고 하는데 자, JDBC 드라이버 뭐 종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드라이버의 종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드라이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마리아DB만 지금 정확하게 쓰고 있지만 MySQL이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트그레SQL 포스트그레SQL일까요? 포스트그레가 이건가? SQL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NoSQL 뭐 이런 식으로 이게 DBM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DBMS.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얘랑 소통하는 JDBC가 따로 있고 얘랑 소통하는 JDBC, 얘랑 소통하는 JDBC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DB, 그러니까 JDBC 드라이버 중에 마리아DB랑 소통할 수 있는 드라이버가 있고 MySQL 드라이버랑 소통할 수 있는 JDBC 드라이버가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모아둔 사이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메이븐 리포지터리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메이븐 리포지터리 딱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내가 JDBC라고 딱 검색해 보면 여기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쓴다? 자, 우리는 지금 MySQL이라는 걸 일단 쓸 거예요. 자, 여기다가 MySQL 딱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보이시나요? MySQL 커넥터 자바 이런 게 있는데 얘 말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요 녀석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버전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버전을 이제 요 녀석 8.0.33 버전 얘를 좀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뭐 최신 버전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딱 그대로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디다 들어오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메이븐 리포지터리라는 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븐 리포지터리가 프로젝트를 지금 메이븐으로 생성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폼.xml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쓰면 되냐면 dependencies 자, 탭 하면 알아서 완성되고 방금 이제 넣은 거를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넣고 나서 여기 우측 상단에 메이븐 이제 changes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걸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자, 제가 이거 수업 페이지에 요거는 나중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 그냥 그대로 반영하시면 되고요.
자, 하여튼. 자, 이걸 여러분들이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익스터널 라이브러리 딱 열어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MySQL 커넥터라는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요게, 기본적으로. 내가 별도의 설치 없이도, 이 메이븐에 넣기만 해도, 여기 폼.xml이라는 곳에 넣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면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이 이 MySQL 커넥터, 즉 마리아DB랑 연결할 수 있는 JDBC 드라이버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JDBC라는 걸 왜 쓰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JDBC를 가지고 있지만 이 JDBC가 정확하게 MySQL 또는 마리아DB,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전용 드라이버가 필요하다. 전용 드라이버가 필요하고 그 각각의 그 드라이버마다 소통할 수 있는 그 SQL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JDB 각각에 맞는 그 JDBC 드라이버를 뭐 해야 된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JDBC 자체는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는 있지만 카카오 택시 어플 자체가 우리를 데려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전용 기사님이 우리를 데려다 주는 것처럼 실제로 얘를 이제 대신해서, 그러니까 대신하기보다는 실제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목적지를 했을 때 그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마리아DB랑 통신하기 때문에 그건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MySQL 커넥터 해가지고 적용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잘못했죠? 여기다가 CD, 이게 뭐였더라? J였던가? 텍스트보드? 텍스트보드였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컴피그 유저 네임, 잠시만요. 이메일도 좀 알려줄게요. 됐습니다. 자, 지금 한 게 JDBC, MySQL, JDBC 드라이버 설치를 할게요. 네, 됐습니다.